할 수 있겠어? 안 될 것 같아? 만나다가 봅시다. 일동작용과보다 뒤에는 만원사가 더 쉬워요. 만원사가 쉽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1시간까지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나다 봅시다, 우리. 자,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일본에 도착하는 거예요. 일본에 도착하는 겁니다. 뭐, 지금보다 과거는 항해술이 발달을 안 했기 때문에, 바로 막, 지금 우리가 어디로 향해 가지? 일본, 부산에서 배 출발하면 일본 어디로 가죠? 나가사키? 이런 데로 가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아니면은, 이름 잘 기억 안 나네. 근데 과거에는 그 중간에 있는 대마도라는 곳으로 경유를 했어야 돼요, 대마도. 아까 제가 살짝 그려드렸었는데, 우리나라 이렇게 있고, 일본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 가운데에 뭐 있어요? 대마도 스시마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이가 스시마 섬 정벌하자. 대마도. 그래서 부산에서 대마도 찍고 그 다음에 나가사키로 이렇게 갈 거예요. 우리가 읽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여기. 아시겠죠? 이제 여기 읽을게요. 자, 지금 배 위에요. 선중을 돌아보니 다 사람마다 저들마다 수절하야. 수절이란 말은 멀미입니다. 멀미. 다들 멀미하고 있어요. 너무 파도가 세니까. 그래서 똥물을 다 토하고 혼절하여 죽게 알네. 막 죽을 것 같이 생겼구나. 다행히도 종사상은 이제 우두머리입니다. 지금 우리 행렬의 우두머리를 종사상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저기 이제 우두머리, 행렬의 우두머리는 태양이 앉아있구나. 뭐 멀미에 상당히 강한 사람인가 봅니다. 내 방에 도로 들어서 눈 감고 누웠더니 대마도가 가깝다고 사공이 이르거늘 육지가 보입니다. 막 그런 말 하겠지. 그래서 고쳐 일어나 나와가지고 보니 심리는 남았구나. 심리 4km잖아요. 아직도 많이 남은 거죠. 이제 바로 이제 다 왔다고 생각했더니만은 심리가 남아있네. 자, 이제 외선 10여 척이 예선차로 모여왔네. 자, 외선은 일본들의 배겠죠. 일본의 배. 일본의 배 10척 정도가 예선은 인도하는 배를 말합니다. 우리 호위하는 배, 인도하는 배를 예선이라고 그래요. 우리 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모여서 왔네. 그제야 돛을 치고 배 머리에 줄을 메어서 뭘로? 외선을 던지으니 외놈들이 줄을 받아. 제가 아까 전에 호위한다고 했잖아요. 인도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인도해가냐면은 배끼리 줄을 묶는 거예요. 배끼리 줄을 묶어. 그래가지고는 우리 배를 끌고 가는 겁니다. 다른 배들이. 그러니까 이제 돛을 굳이 펼 필요가 없죠. 돛을 갖고 줄을 외선으로 던지니까는 외인들이 그 줄을 받아서 자기들 배에 묶었습니다. 자, 외선 쪽에다가 줄을 던지니 외놈들이 줄을 받아 자기들의 배에 내어놓고 동시에 노를 저으니, 나리은이는 노를 젓다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노를 저으니 선행 배가 편안하여서 좌수포로 들어가니, 이제 남들이 이제 노를 저어가지고 가니까는 자기 배들은, 화자가 타고 있는 배는 편안한 거죠. 선행이 편안하여 좌수포라는 항구로 들어가니 신시는 오후 3시 정도입니다. 3시, 4시. 신시는 되어 있고 복선은 먼저 왔다. 복선은 짐을 실은 배입니다. 자기가 타고 있는 배는 사람을 실은 배고 짐을 실은 복선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자, 폭우로 들어가며 좌우를 둘러보니 이제 대마도에 도착했죠. 복만은 봉오리가 상립은 이제 깎아지른 듯 솟아있다는 뜻입니다. 그 대마도에 있는 봉오리가 깎아지른 듯 솟아있어서 그 경치가 매우 아름다웠다. 절기로다. 송은 소나무죠. 삼은 삼나무고요. 죽은 대나무고, 백은 뭐 잣나무를 말한다고 하네요. 귤나무, 유자나무, 등나무, 감나무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청색이다. 등청색이다. 지금 화자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실적이고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절기로다 이런 감탄은 주관적이지만은 눈에 보이는 사물들을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외봉이 뭐야? 일본인들을 외봉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일본인들 6명이 검도정에 앉아있구나. 인가는 사람들이 사는 집이죠. 사람들이 사는 집이 소도는 드물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집이 드물고 여기에 3집, 저기에 4집 합해가지고 헤아려 보게 되면은 40-50채 정도 안 되는 것 같아. 한 40개, 50개 그 사이 정도가 되는 것 같아.
집의 형상이 궁중하여 매우 높다가 궁중하다는 뜻입니다. 집의 형상이 매우 높아서 노적더미 같구나. 노적이라는 말은 곡식을 쌓아놓은 더미를 노적더미라고 해요. 집을 지금 노적더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노적더미 같이 생겼구나. 구경하는, 굿보는 구경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구경하는 외인들이 산에 앉아서 굽어본다. 그 중에서 사나이는 남자를 말하죠. 사나이. 그 중에 남자들은 머리를 깎았으되 꼭지만 조금 남겨서, 우리 사무라이들 머리 알고 계시죠? 머리를 반절해가지고 앞쪽은 좀 잘라버리고 뒤쪽을 좀 남겨놔가지고 상추 틀잖아요. 꼭지만 조금 남겨서 고추상투를 하고 있으며, 자, 발 벗고 바지 벗고 칼 하나씩 차고 있으며.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신발도 안 신고 있고 바지는 벗고 있대. 여러분 뭐 입고 있는 거야? 칼은 어디다 차고 있는 거야? 칼은 우리가 허리춤에 찬다고 생각했는데 바지가 없는데 허리를 어떻게 차나 보겠습니다. 자, 칼 하나씩 차고 있으며 일본 여자들의 치장들은 머리를 깎지 않고요, 밀기름을 듬뿍 발라서 뒤로 잡아매어서 족두리 모양처럼 둥글게 꾸여있고. 그리고 일본 기모노 입고 있는 전통 여인들, 우리나라랑 비슷하나? 우리나라도 좀 비녀 꼽잖아요. 비슷한 모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뒤로 잡아매어서 족두리 모양으로 둥글게 꿰어있고 그 끝은 뒤로 틀어서 비녀를 찔렀으며, 노소, 귀천, 남녀노소, 귀하고 천하고를 막론하고, 무로는 막론이라는 뜻입니다. 노소, 귀천을 막론하고 아래에 빗을 꽂았구나. 머리에다 빗을 꽂고 있었다고 합니다. 의복을, 옷을 보아하니 무 없는 두루마기를 입고 있고요. 한동 단막은 소매, 남녀 없이 한 가지고. 우리나라 소매는 길잖아요. 근데 외인들은 소매를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는 짧게 하고 있었나봐요. 넓고 큰 접은 띠를 나직하니 둘러매고. 맞죠? 기모노 입으면 여기 허리에다가 긴 끈을 이렇게 둘러매고 있잖아요. 긴 끈을 둘러매고. 일용범백,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물건을 일용범백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일용범백, 온갖 것들은 가슴 속에 다 품었다. 가슴 속에다가 속주머니가 있었나 봐. 거기다가 온갖 물건들을 넣고 다닌다고 합니다. 남편이 입는 계집들은 검게 이빨을 칠하고. 이게 재밌죠? 결혼을 한 유부녀들은 이빨을 검게 칠했대요. 이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들어서 아는 건데, 스스로를 꾸미지 않는 걸 못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남자를 유혹하지 않도록 하는 표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뒤로 띠를 메고 있고요. 과부 처녀 여자들은 앞으로 띠를 메고 이빨을 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문제를 푸는데 약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제 일동장유가 여기서 대마도 있죠, 대마도를 거쳐가지고 일본 속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갔을 때 무슨 말이 있냐면은, 벌써 이 시기인데 3층짜리 집이 있고 그런다고 해요. 3층짜리 집. 우리나라는 없어요, 그런 거. 2층짜리 한옥 본 적 있어? 본 적 없죠? 우리나라에서 맨날 1층짜리만 보고 있다가 가보니까 막 뷰슈 같은 데 가니까 3층짜리 집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지. 깜짝 놀라.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는 그 모습을 보고 칭찬을 한다거나 경탄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일본 놈들이잖아, 일본 놈들. 전쟁에서 겪은 그 어떤 반감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외놈들은 우리만 못하다라는 생각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경탄보다는 놀려요. 미개한 놈들. 저게 뭐야? 이런 것들을 보이는 게 일동장유가이긴 합니다. 자, 문제 한번 뒤에 풀어보시죠. 6번, 7번, 8번, 9번까지.
9번에? 그러니까 보기로 그냥 풀면 될 것 같아요. 밑줄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우월주의적 시각 그 말이 문화 우월주의적 시각 이게 밑줄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만해. 됐습니까? 자, 6번의 정답은 2번이죠. 이동한 경로 나와 있고 경험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뭘 리을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화자의 정서 변화라고 했는데 정서 변화는 특별히 없습니다. 뭐 기쁘고 즐겁고 화나고 이런 것들이 중첩되어 있는 거 아니니까는. 자, 7번의 정답은 3번이죠. 주관적인 감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표현한 부분은 객관적으로 표현하고요. 주관적으로 표현하고 나뉘어 있죠. 8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어떻게 인지하지 못하기보다는 잘 견디고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9번의 정답은 3번이에요. 왜라는 말 자체가 일본인들을 무시하는 발언이긴 합니다. 왜라는 말이 일본인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까 지금 집이 매우 높아서 노점더미 같다고 했는데 집을 곡식의 더미로 표현했다는 것은 무시한다는 거예요. 매우 높아서 아주 멋있고 뛰어나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모르겠는데 곡식더미 같이 표현했습니다. 일본 기행을 담은 작품들은 그런 걸 딱히 보이지 않는데 중국 기행을 담은 작품들은 약간의 관점의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이렇게 사신 무기에 속해가지고 두 사람이 가는데 기행문을 적는단 말이에요. 기행 가사를. 근데 누군가는 청나라를 보면서 청나라가 중국이죠. 청나라를 보면서 미개한 놈들 역시 오랑캐야. 저것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표현한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야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문물을 우리보다 빠르게 가질 수가 있었던 거지? 이렇게 감탄을 한다거나.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기행 가사 중에서도요. 그 속에서도 그 사물을 보고 느끼는 감상이 제각각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저도 뭐 기행 가사를 다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동작과 달리 일본인들을 높게 평가한 작품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마지막 작품이 만원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조환의 만원사입니다. 일본도 가고 싶다. 일본도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고 동생이 요즘에 보니까는 동생이 지금 방학이거든요. 초등학교 사는 방학인데 컴퓨터에다가 영어 인강을 틀어놓고 있어. 그래가지고 뭐 듣냐? 그러니까 자기 17만 원 내고 회화원 거 있다고 영어 회화. 참 대단하다 생각했습니다. 나도 외국어에 관심이 좀 많긴 한데 배울 기회가 어디 있을지 모르겠어. 일본어 좀 잘 익혀가지고 일본 여행 가고 싶은데. 일본 좋아합니다. 형도 일본 가본 적 있습니까? 없어? 태희도 없어요? 다른 학생 누구 3학년 학생 물어보니까 일본 가봤다고 진짜 일본 좋았다고 그랬는데 한번 또 기회가 닿으면 가봐야겠죠. 자, 만원사 해봅시다. 만원사. 만개의 말이란 뜻이죠. 만개의 말. 안조환은 네이버에다 안조환을 검색하잖아요. 그럼 안 나와요. 안조환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작품이 유명해. 만원사라는 작품만 나옵니다. 안조환 검색하면은 만원사만 나와요. 안조환은 안 나옵니다. 이때 보면 갈래에 유배가사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차이가 있겠죠. 조선 전기의 유배가사와 조선 후기의 유배가사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걸 물어볼 때 나오는 게 만원사예요. 조선 전기 유배가사 여러분도 배웠습니다. 최소한 한 개 정도는 배웠을 거예요. 삼이국 아니면 손민국 배웠겠죠. 아니면 우리 지난주였나 지난주에 했던 만분가, 조위의 만분가라는 작품도 살짝 배웠었고요. 조선 전기의 가사 여러분 특징 알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의 가사와 특징과 차이를 느끼면서 읽으셔야 할 겁니다. 이해와 감상 읽어보도록 하죠. 이 작품은 조선 정조 때 안조환이 지은 유배가사로 사고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자는 생각할 사자니까 고향을 생각하는 노래라는 뜻이죠. 작가가 관직을 수행하던 중에 주색 잡기에 빠져서 나라의 국고를 축낸 채로 이건 나쁜 놈이잖아. 이건 유배 가야 돼. 뭐 분당 정치 때문에 간 게 아니라 나쁜 놈이라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놈이 아니야. 34세 때 추자도로 귀향을 가서 참 추자도 여러분 추자도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있고 여기 제주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와 제주도 딱 중간에 있는 섬이 추자도입니다. 조선시대 때 인구가 한 4,000명 정도 됐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2,000명으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작은 섬이라는 것이죠. 작은 섬. 추자도.
참 제주도도 아니고 육지도 아니고 그 가운데 있는 섬에 있으면 얼마나 답답할까. 자, 추정의 기형을 가서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며 자신이 지은 죄를 반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음보를 일부러 볼 때 이건 몰라도 된다. 이음보 일부는 몰라도 돼요. 3,500여 부에 이르는 장편 가사로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래 문단 대부분의 유배가사가 양반 사대부로서의 의식을 바탕으로 변함없는 충성심을 노래하는 데 비해 밑줄을 꺼보실래요? 변함없는 충성심. 이게 조선 전기의 작품들이죠. 조선 전기 작품들은 충신 연주지사, 연군가 이러면서 왕을 향한 자신의 사랑과 지조와 절개를 강조하는 노래들을 모았었습니다. 그런데 비해 이 작품은 자신의 유배 생활을 사실적으로 동그라미 조선 후기니까 형상화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부분적으로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드러내고 있기는 하지만 영군지정은 약화되고 밑줄 꺼보시겠어요? 영군지정은 약화되고 고통스러운 유배생활 밑줄 끄고요. 고통스러운 유배생활을 하는 계속 밑줄 양반의 자신의 처지에 대한 사실적 묘사 및 슬픔과 회한이 줄을 이루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충성심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막 왕 원망한다든지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바로 그 사형이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강조되는 게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정철이 유배 생활할 때 정철의 생활이 풍족했을까요? 아니면 궁핍했을까요? 당연히 궁핍했겠죠. 하지만 그게 강조되는 느낌을 안 받았잖아요. 왕을 향한 충성심이 훨씬 더 강조됐지. 이 작품도 충성심은 들어있지만은 그걸 많이 약화된 채 어디가 더 강조된다고요? 자신의 생활, 실제 생활이 더 강조된다. 이제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 작품이 그 궁궐에까지 한양에까지 건너왔다고 해요. 그래서 궁녀들이 읽고 너무 이렇게 슬퍼서 고통을 이제 공감을 해서 울기도 했었고 왕도 그걸 읽고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안주환을 풀어줬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이제 막 애절 막 힘들다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단 말이겠죠. 자, 다음부터 읽어볼게요. 이걸 실제로 써놓은 것을 보면은 한글로 써져 있어요. 한글로. 앞에 누가 왕사라든지 뭐 일동장인가? 이런 것들은 한글이 엄청 섞여 있는데 만화사는 한글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읽기가 되게 편해요. 의복을 돌아보니 한숨이 절로 난다. 왜? 가난해서. 나의 궁핍한 처지가 옷에서 드러나니까 한숨이 절로 난다. 남방은 남쪽 지역, 지금 추자도니까 남쪽 지역이죠. 염천, 염은 딱 봐도 한자 보니까는 불 한자가 두 개 섞여 있잖아요. 불꽃 염자입니다. 남쪽의 여름, 찌는 날에 빨지 못한 누비 바지. 내가 입고 있는 옷, 찌는 더위에 손바지요. 손바지, 누비바지, 손바지. 땀이 배고 때가 오니 굴뚝 막은 덕석인가. 굴뚝을 막는 덕석이라는 그 일상생활용품이 있었나봐요. 근데 그거는 더럽고 막 땡기고 그랬겠잖아요. 내 바지야, 덕석이야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덥고 검기 다 제외하더라도 냄새는 또 어찌하리. 어와 내 일이야 가련이도 되었구나. 저는 전기 유배가사하고 차이가 느껴지죠. 지금 어렵다, 힘들다, 더럽다 이런 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나를 손잡고 반가워하는 집 내가 아니 가없더니 이제 와서는 등 떠밀어 내치는 집에서 구차히 빌부터 살고 있구나. 여기서 말하는 지금 사는 집은 유배지를 말하는 것일 거예요. 손잡고 반가워하던 집은 과거에 자기가 살았던 집을 말할 것이고요. 옥식 진찬, 뭐 맛있는 밥은 어디다 둬버리고 맥반, 염장, 맥반은 이제 보리밥을 말하죠. 염장은 소금 반찬, 밥하고 소금밖에 없어. 이런 것도 무슨 일인고. 금의 화자, 좋은 옷들은 다 어디다 두고 현순 백결, 싸구려 옷들이겠죠. 싸구려 옷은 내가 어찌 입게 되었는고. 이 몸이 살았는가 아니면 죽어서 귀신이 되었는가. 말을 하는 걸 보니 살아있는 것 같은데 모양을 보면 또 귀신인 것 같기도 해. 한숨 끝에 눈물 나고 눈물 끝에 어이없어 도리어 웃음나니 미친 사람이 되겠구나. 유배생활의 고통스러움을 사실적으로 표현했죠. 더 읽읍시다. 어와 보리가을, 여기서 말하는 가을은 수확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진짜 아텀이 아니고 6월을 말해요. 6월, 보리가을은 6월입니다. 6월달 보리바람이 서늘하기도 하다. 앞산, 뒷산에 황금이 펼쳐졌으니 잘 익은 보리를 보면서 황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게를 벗어놓고 전간은 이제 밭 사이를 말하죠. 논밭 사이. 지게를 벗어놓고 논밭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한가하게 보리를 베고 있는 농부에게 내가 말을 겁니다. 묻노라 저 농부야. 밥 위에 보리단술을 몇 그릇 먹었느냐. 그러니까 보리로 만든 술을 보리단술이라고 해요. 밥과 함께 술을 얼마나 먹었느냐. 진짜 농부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청풍에 취한 얼굴 깨운들 무엇하리. 자고 있는 취해서 자고 있는 저 농부를 깨워서 무엇하리. 매년 해마다 풍년이 드니 해마다 보리를 내어서 마당에 두드리고 용정은 방아입니다. 방아에 쓸어내어서 일부분은 쌀로 만들고 일부분은 술로 만들어서 밥 먹어서 배부르고 술 먹어서 취한 후에 한포고복, 배부른 배를 이렇게 두드리는 걸 한포고복이라고 합니다. 한포고복하면서 경양가를 부르는가. 누가? 농부가. 자기는 어쩐대요? 자기는 지금 옷도 더럽고 맨날 맛없는 밥만 먹으면서 이렇게 질질 짜고 있는데 농부는 엄청나게 풍족하다고 해야 될까? 여유롭다고 해야 될까? 건강하다고 해야 될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농사에 좋은 흥미가 저 정도인 줄 알았다면은 부귀공명을 탐하지 말고 농사에나 그냥 힘쓸 것을. 백운이 즐기는 줄을 청운이 알았으면, 자, 백운은 위에다 농부라고 적으시고요, 청운은 벼슬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혹시 청운의 꿈을 푼다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청운의 꿈? 지금도 많이 쓰는 말인데, 청운 지정. 이때 말하는 청운이 뭐예요? 과거에 합격하는 걸 청운이라고 합니다. 수능 잘 보는 걸 청운이라고 해요. 여러분도 청운이라는 말은 언젠가 들어봤을 겁니다. 어쨌든 청운, 백운이 저렇게 즐겁다는 것을 청운이 알았다면은 탐화봉접, 꽃을 탐하는 벌과 나비를 탐화봉접이라고 하는데 누구를 가리킵니까? 화자를 가리키겠죠. 부귀공명을 탐했던 내가 망라에 걸렸겠느냐. 망라는 그물을 말합니다. 그물. 그러면 실제로는 뭘 말할까? 그물은 법을 말하겠죠. 법. 자기가 불법을 저지르다 걸렸다고 했잖아요. 내가 부귀공명을 탐하지 않았다면 법에 걸렸겠느냐. 지금 읽은 나 부분은요, 뭐 농부를 보고 부귀공명을 탐했던 자신을 반성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왜 저렇게 부귀공명을 쫓아다녔을까? 너무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렸다. 이렇게 농부를 보면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다음 부분도 후회와 반성이 이어져요. 어제 옳던 말이 오늘에야 잘못된 줄을 알고. 그리고 오른쪽 왼쪽 하잖아요. 오른쪽 왼쪽. 이게 오른쪽이 옳다는 말입니다. 옳다. 옳은 방향이 오른쪽이 뭐예요? 왼쪽이 뭐예요? 왼 방향, 잘못된 방향을 왼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왜다라는 말은 잘못되다는 뜻이에요. 어제 옳던 말이 오늘에야 잘못된 줄을 알고 뉘우친 마음이야 없다 하야만은 있다는 말이죠. 범 물릴 줄 알았으면은 깊은 산에 들어갔겠으며, 떨어질 줄 알았다면 내가 높은 나무에 올라갔겠으며, 천둥이 칠 줄 알았다면 잠들어 있는 누에를 상 위에다 올렸겠으며, 파손할 줄 알았으면, 그러니까 배가 침몰할 줄 알았다면 세금을 가득 실은 대동미를 가득 그러니까 세금 대동미를 가득 배에다 실었겠으며, 실수할 줄 알았다면 내가 장기를 두었겠으며, 죄를 지을 줄 알았다면 공명탕심을 했겠느냐. 나도 참 그럴 줄 모르고 미래를 잘 모른 채 멍청하게도 부귀공명을 탐했다. 후회 반성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다 읽어보았습니다. 밑에 1번, 2번, 3번까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1번, 2번, 3번. 진짜 삼이고 송민고 이랬으면 이쯤 해가지고는 임금님 사랑해요 한번 나와야 되잖아. 근데 안 나오고 있잖아요. 느낌이 다르죠 확실히. 두왕사는 이번에 수능 특강에 실려 있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나올 수도 있겠죠. 두왕사는 올해 만원사는 없었던 것 같아요. 만원사는 없었는데 올해는 뭐 나올지 궁금하네요. 작년까지 고3을 안 가르치다 보니까 수능 기출이 별로 궁금하지 않았는데 올해 고3 가르치니까 되게 궁금하다고 물어보지. 형님 됐습니까?
자, 1번의 답은 2번이죠. 자연과 인간사를 대비하는 말은 없습니다. 저기 그 페이지 맨 위에 백운과 청운이 대비되고 있긴 해요. 색채 대비죠. 백색과 청색. 근데 이건 자연물이잖아, 둘 다. 자연물의 대비죠. 이것은 색깔 대비인 것이고 자연물과 인간의 대비는 없습니다. 2번 정답이고요. 2번 정답은 2번입니다. 자신의 억울함 호소 이런 말은 읽어보질 않았어요. 억울함 잘못 호소하면 이때도 그냥 목 댕강 돼 있는 거예요. 3번에 선택 3번이죠. 유배에서 풀려나도 벼슬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 보기를 기준으로 본다면은 보기는 무슨 말입니까? 보기는 자기가 좀 약한 척하고 아픈 척하고 힘든 척 해가지고 뭐 하고 싶다고요? 내가 유배지에서 풀려나고 싶다고. 유배지에서 풀려나서 뭐 한다고요? 은퇴한다고? 아니죠. 34살이야. 벼슬 나가가지고 다시 한번 내가 부귀공명 탐하고 싶다는 욕망이 담겨 있다는 것을 보기를 통해 알 수 있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푼다면 3번이 정답이죠. 좋은 문제예요. 3번은 진짜. 3번 진짜 좋은 문제입니다. 3번 같은 문제가 까딱하면 틀려. 왜냐하면 내가 잘 알고 있는 작품일수록 주제를 내 마음속에 굳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기 같은 경우는 그 주제를 흔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여기에 맞춰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사실은 뒤통수 때릴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더 읽어보죠. 이 뒷부분은 조금 주는 전기의 유배가사와 비슷한 느낌을 받아요. 자, 세상 귀양이 나뿐이겠으며 세상에서 귀양살이 한 사람이 나뿐이겠으며 인간 이별이 나 혼자이겠느냐. 이별하며 사는 사람이 나 혼자겠느냐. 소무는 고사에 나오는 중국 고사에 나오는 사람 이름입니다. 소무가 북해에서 고생 19년 동안 고생하면서 돌아올 때가 있었으니 19년이니까 못 돌아올 줄 알았어. 근데 결국에는 돌아왔습니다. 유배 생활에서 돌아올 때가 있었으니 나 홀로 이 고생이 귀불기 설마 하랴. 귀불기는 갔다가 돌아오지 않음을 말합니다. 내가 유배지에서 풀려나지 않는 것이 설마 있겠느냐. 무슨 일을 마음을 붙여가지고 이 시름을 잊도록 하겠다. 뭐 어떤 일에다가 내가 마음을 붙여가지고 시름을 잊어보도록 하겠다. 자, 무슨 일에다가 시름을 잊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낫을 손에 쥐고 뒷동산에 올라가니 풍상이 섞어치니 만물이 쓸쓸하다. 풍상은 바람과 서리를 말하죠. 가을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가을에 풍상이 섞어치니 만물이 쓸쓸하다. 천고, 천년 동안 절개를 지키는 푸른 대나무는 봄빛이 혼자 보이는구나. 대나무는 1년 내내 초록색을 유지하니까요. 가을이지만 초록색을 보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대나무가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지 않습니다. 읽어보면 알아요. 이게 낚싯대로 바뀌어버립니다. 고든 대나무를 빼쳐내어가지고 가지를 쳐서 다듬으니 발은 길이를 말해요. 한 발 정도 되는 그 낚싯대는 좋은 상품이 되겠구나. 청울치는 뭐 칡으로 만든 끈이라고 하는데 그냥 끈 가는 줄에다가 낚시 내어 둘러매고. 그러니까 대나무를 가지고 지주 절개를 말한다기보다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대나무 만들어서 낚시하면서 내 시름을 잊겠다라는 내용이 이어질 것 같죠. 이웃집 아이들아 오늘 날씨가 매우 좋다. 새바람은 뭐 동풍이라고 합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물결이 고요하니 고기가 물릴 때이다. 물고기가 물릴 때야 낚시하면은. 그래서 낚시를 함께 가자. 사립은 삿갓입니다. 삿갓을 젖혀 쓰고 망해는 집신입니다. 집신을 조여 신고 조대는 낚시터예요. 낚시터로 내려가니 대나무 바람이 아주 한가하다. 원근 산천 멀고 가까운 산과 강물에 홍일이 띄었으니 붉은 해가 떠있으니 만경창 파는 기억 좀 하시라고 했습니다. 바다를 말한다고 했어요. 바다 혹은 강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바다는 모두 다 햇빛 때문에 금빛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낚시를 슉 하고 들이우고 무욕심하면서 앉아있으니 은민 옥처 이건 뭐 물고기라고 생각하십시오. 커다란 물고기가 저절로 무는구나. 구태여 내 마음이 고기를 잡고자 하는 것이 아니로다. 나는 뭘 잡기 위한 거예요? 나의 마음을 다잡기 위한 것이다. 의취를 다잡기 위한 것이다. 시름을 잊기 위함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위하고 연결시키면은. 낚싯대를 떨쳐드니 사면에 잠든 갈매기. 나의 낚싯대 그림자에 자기를 잡을 줄만 알고 여겨. 다 놀라 달아나겠구나. 백구야 도망가지 말아라. 성삼은 임금입니다. 임금께서 나를 버리셨으니 너를 쫓아 여기로 왔노라. 이런 걸 보고 무라일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라고 갈매기를 지칭하면서 친근감을 표현하고 있으니까 무라일체 말할 수 있습니다. 네가 본디 영물이라 내 마음을 모르느냐. 한평생 사랑하던 임금님을 천리에 이별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별은 유배겠죠. 충신 연주지사가 좀 느껴지네요. 사랑하는 님 이별 이런 것은 양반이 말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했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충신 연주지사.
사랑은커녕이와 그리움은 또 어떻게 견딜 소냐. 수심 근심이 첩첩하니 내 마음을 둘 데가 없어서 흠이 없는 일가죽은 낚싯대, 대나무로 만든 낚싯대를 지금 일가죽이라고 했습니다. 흠이 없는 낚싯대를 일 없이 들었으니 고기도 물지 않거든 하물며 내가 너를 잡으려고 왔겠느냐. 너는 갈매기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내 말을 못 믿거든 너의 가진 긴 부리로 내 가슴을 쪼아 헤쳐서 흉중 속의 붉은 마음을 한자성어로 일편단심이라고 합니다. 일편단심, 즉 지조와 절개겠죠. 네가 나의 가슴을 뜯어 풀어 헤쳐가지고 임금을 향한 일편단심을 보여주라고. 보여줘. 일편단심, 흔쾌히 내어볼 양이면은 네가 마땅히 알리로다. 뭘? 나의 이 지조와 절개를. 공명도 다 던져버리고 성은 임금의 은혜겠죠. 임금의 은혜를 갚으려고 하니 갚을 법도 있거니와 이 사이에 별일이 없으니. 성세 태평성대입니다. 태평성대에 한가한 백성이 되어서 너를 쫓아다니려니 나를 보고 도망가지 마라. 너의 벗이 되어오리라. 임금의 은혜는 굉장히 조금 나오고 뭐가 더 나타나는 거예요? 자연 속에서 안부지족하는 삶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자, 뒤로 넘기셔서 5번, 6번, 7번, 8번 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3주 동안의 특강이 끝나는 거죠. 시간을 해서 힘들었어. 됐습니까? 자, 5번의 답은 몇 번이지? 4번이죠? 화자는 백구를 통해 흉중의 마음을 깨닫고 있다기보다는 뭐 드러내기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바꾸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6번은 4번이죠. 적대자에 대한 원망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이런 작품도 있긴 있어요. 저기 우리 어디였지? 3위인 곳 보면은 뭐 구름이라든지 산이라든지 물결과 바람이라든지 여기 이런 것들이 가로막는다고 하잖아요. 뭐 그런 거 보면은 자신을 보는 뭐 간신 아니면 뭐 다른 당에 속해 있는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도 나오기 때문에 4번도 있긴 한데 이 작품에는 없습니다. 7번에 있는 시조를 보니까 거의 똑같죠. 우리가 읽었던 가사 작품이랑. 백구야 놀라지 말아라. 네 잡을 내가 아니다. 성상 임금이 바라시니 갈 데가 없어서 이 바리다는 버리다겠죠. 버리다. 성상이 나를 버리시니 갈 곳이 없어서 여기로 왔노라. 이제 공명을 하직하고 부기공명은 내가 인사 빠이빠이 하고 너를 쫓아 놀리라. 이거는 약간 좀 다르죠. 여기는 완전히 자연 친화, 무라일체, 모든 부기공명을 버려버리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까 주제의식은 서로가 다를 것 같습니다. 대신 뭔 비슷해요? 표현 기법은 비슷하죠. 갈매기를 의도하여서 나의 어떤 의지, 주제, 심리, 태도 이런 걸 드러내고자 하는 표현은 비슷하니까 5번이 정답입니다. 5번이 정답. 어떻게 들었어? 몇 번이었어요?
1번? 유배와 연군 의식의 상관관계? 말이 좀 이상하긴 하다. 말 이상해. 그래서 1번 생각을 좀 어렵게 한다면 1번도 맞는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유배와 연군의 의식의 상관관계 글쎄 좀 논문 제목 같긴 한데 이건 아니고 5번이 정답입니다. 표현의 유사성 백구를 의인화하여서 첨자로 삼아가지고 자신의 주제의식을 전달하는 대화 방식 그 표현 형식이 비슷한 것이죠. 표현 형식이 비슷해요. 작전 비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절대 평이는 아닐 것 같죠. 당연히 사례도 되겠죠. 사례. 그래서 3번도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8번 정답은 1번이에요. 현재 상황의 정의 만족감? 만족감은 아니죠. 그래서 수업 끝. 고생들 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정규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하죠.